안녕하세요, 여러분. 감기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항상 주로 무거운 이야기를 아주 중환 환자들 뭐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가장 흔하게 약국을 찾는 이유, 감기약 사러 아니면 한 번 먹을 소화제 뭐 이런 거 사러 약국에 많이 가시죠. 그러니까 감기약이 뭐 요즘에는 편의점에도 팔지만 저희 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제 약물의 오남용, 그 부작용인지도 잘 모르고 이것저것 먹어서 간이나 콩팥이나 그런 게 망가지게 될까봐 이제 그런 걸 걱정하잖아요. 제가 약사로서 이런 그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좀 많이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올려드리는 게 이제 감기약 부작용인데요. 감기약이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감기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약국에 가서 그냥 간단하게 먹는 감기약이 있잖아요. 그 감기약이라는 거, 병원에서 주로 처방을 받는다고 하면, 그 처방받는 약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해열 진통제가 들어가요. 가끔 소염 진통제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진통제 종류죠. 그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감기라고 하면 콧물, 코막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항히스타민제 이게 들어가요. 항히스타민제 그거는 피부약에도 쓰지만 감기약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코가 막히니까 비충혈 제거제라고 해가지고 약간 교감신경을 흥분하는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뛰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약인데 대표적인 것이 에페드린이거든요. 슈도 에페드린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약물을 써요. 그런 거에다가 이제 기침을 하게 되니까 진해제, 진해 거담제 뭐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진해라는 말은 기침을 멈추게 한다라는 뜻이고 거담제라는 얘기는 객담 그러니까 가래를 멎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뭐 이런 약들에다가 이제 위장약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구성해서 이제 주게 되죠. 그럼 약국에서 약을 타는데 그런 거를 먹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가장 상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일단 약을 먹으면 속을 버린다. 그래서 위가 깎인다. 이거는 누구든지 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열 진통제, 소염 진통제의 가장 일반적인 누구나 다 알려져 있는 그 부작용이죠. 그래서 꼭 식후에 복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위가 많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위장약을 이제 같이 처방을 해요. 여기서 이제 위장약을 이제 해열 진통제 때문에 위장약을 넣게 되잖아요. 그 위장약이 주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위장약 하면은 위를 보호해주는 어떤 보약? 위장의 보약? 이렇게 이해를 잘 하시는데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약이에요. 잠깐 잠깐 먹을 때는 분명히 위에 필요하니까 위를 보호해주는 작용도 있지만 제가 많은 경우에 뭐가 안타까웠냐면 이 진통제를 계속 처방받아서 먹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아스피린 그냥 피를 묽게 하려고 혈액순환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평생 먹는다 해서 소화용 아스피린을 처방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위장약을 그냥 같이 넣으면 계속 평생 위장약을 먹게 되잖아요. 그 위장약 여러분 몸을 많이 해쳐요. 일단 평소에 먹는 음식물의 그 소화 흡수를 잘 안 되게 해요. 위장약이 그러니까 위장의 보약이 아니에요. 소화 흡수를 잘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칼슘이나 철분이나 이런 미네랄들 있잖아요. 그리고 단백질 소화 이런 것도 훨씬 덜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위장에 있는 산을 중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 산 때문에 이제 위가 깎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위장약은 거의 다 위산을 이제 희석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산이 분비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갖고 있는데 그런 약을 쓰게 되면 산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단백질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위산이 적당히 있어야 철분이나 칼슘이나 이런 미네랄들이 흡수가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돼서 만성적인 빈혈이나 영양 불량 상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쭉쭉 빨아먹는 그 위장약 있죠. 그런 거 계속 드시는 분들 속이 더부룩할 때마다 노루모액 같은 이런 그 쑥 내려가는 제산제 시원한 물약 또 요즘에는 심지어 베이킹 소다를 물에 타가지고요 그냥 자기 몸도 깨끗해지고 뭐 더부룩한 속도 편해지고 또 무슨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산성으로 기울어진 몸을 알칼리로 만들어 주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베이킹 소다를 물에 타서 막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 계속 먹으면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잠깐씩 먹는 거예요. 속이 더부룩할 때. 베이킹 소다가 바로 제산제거든요. 산을 없애버리는 약이에요. 여러분, 감기약에도 위장약이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그 위장약이 위를 보호해주는 보약은 아니다라는 거, 필요해서 잠깐 먹는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감기가 오면 사람이 열이 나고 몸이 아프잖아요. 열이 나고 몸이 아프면 그것만 해도 당뇨 환자들은 혈당이 올라요. 그런데다가 이제 감기약 이런 거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기약 그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콧물약이라든지 또 기침약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콧물약이나 기침약 안에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약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슈도에페드린이 대표적인데, 그런 약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거의 다 이 약물 자체가 혈당을 올리고 혈압을 올려요. 제가 전에 천식 환자분을 봤는데요. 그분은 평소에 혈압이 높았어요. 그런데 가끔 천식이 심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천식약을 먹는데요. 천식약 먹으면 여러분 혈압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천식약을 먹으니까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밤에 잠이 안 와요.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면 사람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아니라 막 활동을 해야 되고 달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모드가 되는 거예요. 수면 모드가 아니고, 우리 뭐 가전제품에 어떤 모드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어떤 모드냐, 어떤 분위기냐, 이게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뭐 커피를 자기 전에 먹는 것보다는 아침에 마시니까요. 커피를 마시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 천식약이나 기침약이 대부분은 좀 우리를 흥분시켜요. 흥분시켜서 혈압이나 혈당이 올라가고 잠이 잘 안 올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감기약을 먹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졸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까 진통제를 먹었을 때 속이 깎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계신 건데요. 정반대도 있어요. 사람 체질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콧물약으로 가장 그 강력한 콧물약 액티피드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건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에다가 트리프롤리딘 뭐 이런 성분이 같이 복합제로 들어가가지고 콧물 효과 직방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액티피드를 먹으면 한없이 졸리거든요. 저 액티피드 하나를 먹으면요, 완전히 눈이 이만큼 내려와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제가 약을 사람들한테 드려보면 가끔 있어요. 액티피드를 먹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몸이 이런 감기약을 먹고 어떤 감기약을 먹었을 때 졸리기도 하지만 어떤 감기약을 먹으면 잠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어떤 약에 내가 예민해서 잠이 안 오는지 이런 거 성분 같은 거 알아두시면 아주 상식적으로 편리해요. 자기 체질을 이렇게 파악해 두는 거잖아요. 남들은 먹고 졸린 감기약이 나는 먹고 눈이 확 떠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죠. 감기약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아까 제가 위장약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감기약에서 어떤 위장약이랑 소화제랑 걸쳐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런 감기약 같은 거 먹었을 때요, 위장약이 들어있으면 더하고 위장약이 들어있지 않아도 감기약을 먹으면 변비가 잘 생겨요. 제가 아까 신경이 흥분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열심히 막 일을 해야 되고 눈을 부릅뜨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모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감기약이. 졸린 사람도 있지만 정반대로. 근데 졸린 사람도 그렇고 눈이 확 떠지는 사람도 그렇고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소화기관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게 장이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잘 생겨요. 물론 개 중에는 감기약 안에 들어있는 항생제 때문에 설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좀 변론으로 하고, 대부분 이 약 자체는 항콜린성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콜린이 이제 어떤 자율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말하거든요. 그거를 억제하는
작용을 해가지고요. 감기약을 먹으면 변비가 잘 생겨요. 그런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산제 있죠. 그 제산제도 상당 부분이 변비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알고 계셔야 평소에 변비가 있는 분들 떻게 하면 이 감기약을 먹으면서 변비를 좀 덜하게 할 수 있나 계획을 세워가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